사회자가 지금 입이 좀 말문이 좀 막힙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 부여한 임무를 그리고 명한 명령을 수행하면서 저렇게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작 중간 간부 또 최고위 간부 이분들이 부하 직원들의 이 애국적인 노력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나와 있는 우리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그런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장이 조치했던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 하는 것을 강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구체적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경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조병로 증인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인천 서구 검단에서 온 모경정입니다. 증인 이종호 대표 녹취록에 증인이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는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승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고 그런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백혜룡 증인께서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에 근무하던 때에 백혜룡 과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5일 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증인은 경정 특채를 통해서 경찰에 입직하기 전에 관세청에서 6년 동안 근무하셨죠. 네, 5년 정도. 네, 6년 정도 근무하셨죠. 5년, 지금 인천공항세관장하고 함께 관세청에서 근무한 거 맞습니까? 네, 한 1,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거. 그 인천공항세관장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내용을 빼달라라고 부탁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서 언론 브리핑 내용 중에 세관 직원 언급 여부만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본인께서는 선서를 한 증인이십니다. 그 네, 그렇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 수사 보도자료에는 관세청 내용이 결국 빠졌습니다. 증인이 한 전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저는 그 상황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전화 통화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그 당시 형사과장은 서울청과 협의를 마쳤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동료 경찰로서 또는 후배 경찰들을 생각해 봤을 때 네. 본인보다 2계급이나 높은데 정말 본인은 지휘 라인에도 없는데 그런 분이 전화를 해서 뭔가를 물어봤다. 내용이 무엇인들 무슨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저기 형사과장이 그 통화 후 9일이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저한테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형사과장이었고 형사과장은 그 당시 저한테 유도 질문을 뭐를 했냐면 네, 유도 질문이라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유도 유도 질문이라고 질문을 하는 거는 녹취도 본인이 하고 생각이신 그랬습니다. 거고요. 네, 증인. 유도 질문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도 질문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네. 명확히 정말 큰 오해를 하면서 저한테 첫 번째 질의가 했는데 너무나 당황해서 정말 이렇게 이걸 불식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백혜룡 증인 나와 주십시오. 똑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조병로 증인의 전화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상급자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장 뿐만 아니라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화들이 막 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이런 경우 최근에 없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을 사건 보도자료에서 제외하는 게 옳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잠깐 제가 언급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요. 네. 애초에 최초 보도자료에는 세관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걸 자꾸 빼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아, 처음에는 애초에 없었습니까? 세관 내용? 애초에 세관 세관 직원이 연루된 내용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희 해외 갔다 입국하면
입국하는 통로가 한 군데뿐이지 않습니까? 네. 세관 내 업무 실수로 유추되는 그런 내용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 그런 내용은 애초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브리핑하기 전에 세관 연루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됐으니 일단 보도자료에서 말레이시아 조직 얘기만 하고 브리핑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세관은 기자분들한테 부탁해서 엠바고를 걸자. 엠바고를 걸면 기자분들이 다 받아줍니다. 세관 혐의는 굉장히 위중한 혐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거기로 가셨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인사가 통상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인사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인데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하셨다. 그 다음에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감찰권을 남용하셨다. 아, 감찰도 말씀드립니다. 받으셨습니까? 감찰 2번 받았습니다. 그럼 좌천성 인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감찰 그 과정. 명분을 삼기 위해서 감찰 조사를 한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우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청장 후보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호 같은 외부인, 사실 이종호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경찰 인사를 좌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난 17일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위원께서 지금 우리 조지호 후보자께 이런 질문을 했네요. 경찰 내에서 인사청탁 브로커의 활동이 문제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만큼 경찰 인사 내에서 지금 청탁 브로커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병로 증인의 승진을 위해서 이종호란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거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실제 조병로 경무관이 승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경찰의 명예를 아주 짓밟고 있는 사건이긴 맞죠? 사건인 건 맞죠? 이런 그 고위공직자가 이런데 그 언급되는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후보자 그리고 조병로 증인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불문 처리를 한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조병로 증인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나왔던 백혜룡 증인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서울청장 시절에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보규칙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한 겁니까? 공보규칙 위반과 그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경찰청 집중수사지휘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누락하고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 남부지검으로 네. 그 해당 검사 직무 배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데 근데 그거는 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면 좋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지금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그 네네네. 불복 절차를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밟았어야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람과 수사 외압을 고발한 당사자가 고작 경고 조치 이건 절대 맞는 조치가 아니고요. 경찰청장이 되셔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짚으셔야 될 문제라고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